과장되게 얘기한다면 한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놓고 판매량을 올려준 차량이라는 거죠. 그만큼 믿고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전에 탔던 차량이 올란도인데 비교가 할 수 없더라고요. 일단 계기판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전자식에다가 디스플레이도 터치식에다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흔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공조기들은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How did you get this way? I never thought I'd see the day. I tried so hard to bring you back. You're not Jesus Christ. You're not Jesus Christ. You're not Jesus Christ. I'm just gonna say that I said, this isn't what we wanted. We never thought that it would come to this. 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에 살고 있는 29살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주 이윤규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너무 만족해요. 훌륭합니다. 크게 모자람 없는 차예요. 그러면 이 차량을 탄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이 차를 5월 4일날 출고받았어요. 한 달 조금 넘게 타고 있네요. 키로수는 어느 정도 주행하셨나요? 계기판상으로 2000km 조금 안 되게 탔습니다. 2000km. 출퇴근하실 때도 타고 다니시나요? 제가 뭐 10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출퇴근이 거의 9, 서울 시내 주행이 아, 그 정도고 고속 네. 주행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출퇴근용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고 계시고, 주말에 어디 근교 이렇게 안 나가시나요? 그게 이제 1인 거지 제가 아.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쉐보레에서 이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RS 등급으로 저는 타고 있습니다. 이 등급으로 출고를 하면 출고가 조금 빠르다고 하던데 맞아요. 차주님께서도 빨리 받으셨나요? 네, 저는 뭐 한 2주 정도 안 걸린 것 같아요. 2주도 안 걸렸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우선순위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높은 등급으로 해야 그래도 제일 빨리 출고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추가 옵션은 어떤 옵션들이 있나요? 제 기억상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 썬루프, 그리고 하나는 테크놀로지 패키지라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전동 트렁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썬루프는 넣지 않고 테크놀로지만. 그러면 전동 트렁크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간 거고, 예, 맞습니다. 썬루프만 추가를 안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썬루프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에 탔던 차량이 썬루프가 있었는데 1년에 한 3번 열까 말까 맞아요. 거의 뭐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그런 옵션이어가지고 사실상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썬루프 빼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예, 차량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차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액은 2,340만원, 30만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60만원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전동 트렁크 추가되는 게 60만원. 네, 맞아요. 오, 이거 너무 혜자스러운데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안 네.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 뭐 전동 트렁크는 사용하면은 누구나 다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서 이렇게 2,800만원 정도 됐고, 제가 이제 전에 탔던 차량도 쉐보레이기 때문에 재구매 할인을 조금 받아서 2,700 후반대 이렇게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출고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저는 현금 일시불로 했습니다. 현금 일시불이고, 예.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지금 모는 차량이 하나 더 있는데 같은 보험사로 하면 동일증권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90만원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0만원대. 근데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고속과 시내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시내 주행이 9, 고속 주행이 1로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계기판 트립상으로 한 11에서 12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는 잘 나올 때가 한 16, 17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거의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시내만 타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비는 시내만 타시니까 그렇게 좋다고 느끼시진 않겠어요? 그래도 제 주행 환경에 비하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 운전을 제가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한 자릿수까지 고민을 생각이 들었는데도 또 10 넘어가는 거 보면은 나름 괜찮다. 그러면 출퇴근을 하시는 그 환경이 어느 구간을 다니시나요? 서울에서? 제가 노원에서 이제 동부간선도를 탔다가 잠실 이제 송파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거 지금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동부가선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10일이면 굉장히 준수한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는 나름대로 주행 환경에 비해선 준수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역시 외관이 칭찬이 다들 자자합니다. 외관. 물론 저 또한 너무나 만족스럽고요. 사실 차량 외관이라는 게 호불호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차량을 평가하고 보는 사람들의 불호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외관은 누구나 그래도 모두가 인정하는 예쁜 차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차주님께서 외관 디자인 중에 나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앞에 그릴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신차스러운 느낌이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차 전고가 좀 낮다 보니까 제 눈엔 세련되게 보여요. 세련돼 있고 얼굴이 이쁘군요. 맞아요. 그러면 외관 디자인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역시 변경된 실내 디자인이라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탔던 차량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어쨌거나 차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확인하다 보니까 실내 디자인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탔던 차량이 올란도인데 비교가 할 수 없더라고요. 일단 계기판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전자식에다가 디스플레이도 터치식에다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흔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공조기들은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중에 이거 좀 괜찮은 포인트나 할 만한 거 있을까요? 디스플레이가 제 쪽으로 조금 꺾여져 있어요. 이게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멋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한 대 더 몰고 있는 차량은 일자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다가 이 차를 타면은 확실히 눈이 더 오고 가는 게 편안하고 확실히 진짜 효율적이라고 느껴져요. 운전자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 중에 이것도 칭찬할 만하다 할 만한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차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어봉입니다. 다이얼이라든지 네. 이런 버튼 전혀 선호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기어봉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군대에서부터 수동운전을 좀 해왔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쩐지 아까부터 운전하고 있는 자세가 딱 그 수동운전을 하시던 분의 자세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기어봉이 있어야 됐군요.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한테.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생각보다 괜찮은 주행 성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출시되기 전부터 차체에 비해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죠, 1.2L 뭐 이런 걸 썼다고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 주행 위주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니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조금 높은 것들은 얼마나 잘 나가길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승차감 또한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승차감도 좋고 출력도 준수하고. 근데 이제 승차감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앞좌석은 누가 타도 괜찮다고 하는데 조수석하고 뒷자리를 같이 탄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뒷자리는 확실히 앞좌석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단점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이 차량은 또 이제 저공해 차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위주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공용주차장 할인 무시 못해요, 절대. 그쵸. 그게 진짜 한 달에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굉장한 혜택이에요. 특히 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맞아요. 공용주차장으로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시 못하는 가격이에요. 그쵸. 환경도 생각하고 나는 할인도 받고.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마지막 장점으로는 아마 이 차량의 공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이제 소형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태울 일은 없지만 그래도 태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게 넓다라는 게 먼저 1순위였어요. 그렇다고 뭐 어디 뭐 패밀리카에 준하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이렇게 딱 차를 탔을 때 아 이건 좀 좁아가지고 오래 타기엔 좀 불편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느끼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시트 포지션이 막 앞에 놓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뒤에 놓고 하는데도 뒷자리도 여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열도 공간적으로 넉넉하다. 예. 그 헤드 공간은 어떨까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머리에 닿는 분들이 계세요. 키가 185 이상 넘어가면 조금 닿더라고요. 제가 왜 키가 작다 보니까 네.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큰 분들이 뒤에 타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큰 분들 있으면 앞에 타라고 하고 다 같이 타는데 막 전부 다 190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충분한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 옵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에 비해서 옵션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이드미러와 전동식은 맞습니다. 근데 흔히 저희가 이제 차에서 내리고 나서 차를 락을 걸면은 사이드미러가 저절로 접혀야 되는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차는 저희가 내리기 전에 버튼을 누르고 닫고 내려야 이렇게 사이드가 접힙니다. 근데 그게 전에 탔던 쉐보레 그 올란도도 그래가지고
크게 저는 불편함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전동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차를 기변을 했었을 때 만약 이런 거를 접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는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이 좀 안타깝다. 그러면 또 옵션적으로 단점이다 생각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전동 시트라고 하죠. 제 좌석은 전동 시트예요, 운전석은. 근데 조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석에는 사람을 자주 태우는데 탈 때마다 이제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소리를 이렇게 웅 내면서 편안하게 하는데 그 친구는 허리를 좀 숙이고 드르륵 드르륵 거리니까 흔히 말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만약에 네. 선택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저는 무조건 넣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선택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수석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조수석 배려는 안 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단점 또 다른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옵션에 연결돼가지고 통풍 시트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풍 시트가 있어서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틀어보면은 소음이 굉장히 심해.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말 거슬릴 정도예요, 이거는. 제 차가 좀 문제가 있나 조금 찾아봤는데 이 차량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차주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름인데 이거 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했었는데 네. 사실 그 소음을 한번 느끼고 나서부터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에어컨으로만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지 통풍 시트는 잘 안 키게 되더라고요. 있는데도 안 키는 수준인 거예요? 네네. 시원하지도 않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당연히 네. 바람은 나오는데 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옵션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옵션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어요? 마지막 단점은 정차 시에 좀 진동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상으로 어쩔 수 없는 기계의 한계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이제 너무나 들뜬 마음에 네. 일주일간은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너무 신나게 잘 탔어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네. 말 그대로 출퇴근 위주로 좀 타다 보니까 어느 날 신호에 걸렸는데 제 허벅지가 떨리더라고요. 달달달달. 네, 결코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느끼게 되면은 계속 신경 씁니다. 지금도 살짝 있네요. 예, 맞아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진동에 예민하신 분들은 분명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낀 건데 규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덜덜덜 예, 맞아요. 덜덜 이러네요. 불규칙적이에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덩덩덩덩 계속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진동을 줬다 안 줬다 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어떨 때는 갑자기 확 느껴지고 계속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한 번 또 이런 게 신경 쓰이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잡소리 같은 것도 한 번 들리면은 탈 때마다 저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죠. 그런 진동이네요. 기계의 한계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의 반응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차 얘기를 하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차 예쁘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 돈씨라고. 그래서 뭐 제 친한 친구는 뭐 그 돈이면은 뭐 중고 스팅어를 사서 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 말고는 모두가 네. 다 차를 괜찮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많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내외관을 한번 훑고 예쁘다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매할 계획을 하고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음료를 좀 사는데 밖에 이번에 나온 신형 트랙스죠? 라고 해서 잠깐 봐도 되나요? 하면서 점주가 나와서 한번 보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께서. 그렇죠. 예. 별거 아닌데 네.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쵸, 좋죠. 주변 네. 반응들은 거의 다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호는 없었다. 예,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비교했던 차량 없었나요? 제가 이제 차를 바꾸려고 고민은 하는 중이었는데 큰 차는 저는 필요가 없었어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큰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스피디한 주행을 원해서 고출력의 차량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을 정해놓고 차량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네. 트랙스하고 코나 동급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교가 됐었는데 아시는 분이 코나를 출고를 했었어요. 실내 타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그 차도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 단점이 이제 그 친구는 기어봉이 없더라고요. 컬럼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어봉이어서 배제하고 네. 결국엔 남은 건 요 차 하나여서 바로 그냥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기어봉 위에 올려놓는 요 그립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 타면서 후회냈던 부분 있나요? 기능적으로 후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차량이 뭐가 부족해서 후회한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딱 한 번 후회를 한 게 이제 아무래도 차를 저는 보통 한번 구매를 하면은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 보고 타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5년이나 10년 후면은 나이가 가정이 생긴단 말이죠. 생길 수도 있죠. 생길 수도 예, 있죠. 그렇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생길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패밀리카 좀 큰 차들 있죠. 카니발이라든지 네. 펠리쉐이드 어차피 한번 살 거면 10년 타는 거니까 조금 더 돈을 투자하서라도 큰 차를 사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이게 후회라기보다는 그렇죠. 후회라고 보긴 좀 어렵게 같기는 한데 그냥 한번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그냥 이왕 사는 거 나중에 미래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그냥 큰 거 살 걸 그랬나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근데 뭐 제가 결혼을 네. 안 하면 뭐 말짱 도루묵이죠. 아 그쵸. 괜히 큰 거 샀다 막 주차할 때 불편하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막상 사놓고. 그래서 잠깐 그냥 큰 거 살까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그쵸. 크게 후회되는 부분은 없었다. 네, 아직까지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 추천하지 않는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만족을 하기 때문에 추천은 누구한테나 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옵션빨로 탄다고 하죠. 다양한 옵션을 누리고 차를 운행하고 싶은 분들은 이 차량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나 기아차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는 옵션들이고, 그런 분들한테만 추천드리지 않고 저와 같은 주행 환경을 가지시는 분들, 뭐 출퇴근 위주, 고속을 밟지 않고 무난하게 잘 서고 잘 달리는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쉐보레라는 차량이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판매량도 굉장히 높지 않았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차량은 출시 전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그 관심이 구매로 이어져서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한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놓고 판매량을 올려준 차량이라는 거죠. 그만큼 믿고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도 뭐 요즘 차가 많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차를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요약한다. 썸네일 문구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데요.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업의 이미지를 바꾼 차량 뭐 이 정도? 너무 같나요? 쉐보레의 이미지를 바꿨다. 그렇죠. 트랙스 크로스오버.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시는 말씀 있을까요? 저는 네. 타고 있어서 너무나 만족은 하는데, 다만 네. 이제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꼼꼼히 보고 꼭 시승을 하고 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워낙 차가 급했고 너무나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차를 샀는데 운이 네. 좋게 차를 너무 만족을 하는 건데, 마음만 앞서고 꼼꼼히 보지 못해서 샀을 때 후회했을 경우에는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실제로 시승도 안 해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시승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차를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